안녕하세요. 금연 아침 마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내가 상담사님 이전에 다른 상담사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이걸 과연 믿고 그대로 따라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하고 이분의 일단 자격사항부터 여쭤봤습니다. 현재 이분은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20년 정도 근무에 연봉은 약 9,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용 중인 대출 보면 은행에 3,620, 또 다른 은행에 1,890, 저축은행에 3,560, 또 다른 저축은행에 980, 카드론으로 1,740, 또 다른 카드론으로 52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2,310만 원을 이용을 하고 계셨어요. 자, 이번에 대출 내용 볼게요. 다 잔액이 몇백만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가 되죠? 대부분이 다 원리금 균등,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같이 낸다는 거예요. 근데 대출 총에서 1억 2,310만 원. 아무리 연봉이 뭐 1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도 월 납입 금액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보다 전에 상담했던 분한테 문의 주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채무통합입니다. 통합. 1금융권 이자는 낮으니까 놔두고 얘네들 저축은행하고 카드론 얘네들이 이자도 좀 높고 납입금액도 많으니까 얘네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월 납입금액을 좀 줄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대요. 그런데 해당 상담사가 하는 말이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더니만 고객님은 채무통합은 되지 않고 저금리 대안대출, 우리가 일명 통대안이라고 많이 부르죠. 통대안 대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대출 건수도 많이 줄이면서 이자 지출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 저금리 대안대출로 해당 상담사가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예요. 과연 채무통합을 하는 게 맞는지 저금리 대안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자, 일단 먼저 제가 물어볼게. 고객님께서는 우선 채무통합으로 문의를 하셨는데 해당 상담사가 채무통합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안 된 이유는 딱히 설명은 없고 조회를 몇 군데를 해봤대요.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이런 것을 몇 군데 조회를 해봤는데 다 부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 대안으로 추천을 한 거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부결 사유도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제가 이제 추측을 해봐야겠죠. 왜 부결이 났을까? 신용점수를 여쭤보니까 나이스가 752점, KCB가 646점. 신용점수가 썩 좋진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채무통합이 될 정도로 그렇게 또 아주 나쁘진 않아요. 점수만 보면은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부결이 났다. 이유가 뭘까? 가지고 있는 대출,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용한 게 언제일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한 5개월 이상 됐대요. 그러면 최근 대출 이력도 아니고 왜 부결이 났지? 왜 부결이 났을까? 혹시 이거 왜 다른 대출 이용한 적 없을까요? 했더니만 마지막으로 이용한 건 5개월 전이고 대신에 중간중간에 현금 서비스를 한 번씩 이용을 했대요. 현금 서비스를.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현금 서비스를 이용했다 다 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최근 대출 이력이 맞겠다고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록 뭐 마지막에 대출을 받은 것은 뭐 5개월 전이라고 하지만 현금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대출이잖아요. 다만 갚아버렸기 때문에 전산상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최근에 대출이 계속해서 자주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분이 또 어플로 조회를 또 자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다조회까지 걸린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당장에 채무통합이 안 된 걸로 보였어요. 자, 그렇다면 채무통합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저금리 대안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저는 저금리 대안으로 하는 건 반대. 왜 반대냐? 자, 저금리 대안대출, 이 일명 통대안이 뭐죠?
현재 이용 중인 이 대출금을 먼저 전액 다 상환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신용점수를 올려서 은행에서부터 최대한 저금리로 다시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이 은행에서 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이 저금리 대안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연봉의 80%, 적게는 80%면은 약 7,840 정도 돼요. 많게는 100%. 연봉의 10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 연봉의 100%가 나오면 9,800, 적게 나오면 7,800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게 7,800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저금리, 이 두 건만 해가지고 이게 5,510만 원입니다. 이 말이 뭐죠? 기존에 있는 거 다 상환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나왔는데 7,800 나와버렸어. 그럼 얼마 더 나온 거예요? 꼴랑 2,300만 원 더 나온 거예요. 2,300만 원 더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 이 많은 대출금을 다 상환을 한다? 그럼 뭐가 문제죠? 이 통대하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비용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건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은행의 저금리가 제가 봤을 때 뭐 한 이거 1890짜리 이렇게 소액으로 비중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그때는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크니까 이럴 때는 비용 대비 이자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니까 이때는 해도 당연하게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저금리 대안도 제가 안 된다겠다. 그러면 채무통합도 안 되고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실행할 수는 없어요. 자,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채무통합이 맞아요. 1금융권은 저금리니까 놔두고 이 2금융권 이것만 해가지고 약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9,800, 총 부채가 1억 2,300 정도. 그러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낮지만 2금융권 비중만 따지면 6,800만 원 정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신용이 좋아지면 충분히 채무통합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말은 곧 이제부터는 신용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용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채무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관리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분 현금 서비스 자주 이용했는데 이제부터는 현금 서비스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그리고 대출 조회 특히 어플 하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고 왜? 가다조회 걸리잖아요. 가다조회 걸려가지고 신용점수 잘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절대 대출 조회하지 말고 뭐 어차피 현 상황에서 뭐 더 이상 추가로 대출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또 절대 이용하면 안 되고 뭐 연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한마디로 현재 이용 중인 대출만 연체 없이 잘 상환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신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이것만 잘 지키신다면 제 생각에는 짧게는 마지막으로 대출받은 게 5개월 전이고 현금 서비스를 최근까 이용했으니까 짧게는 제가 봤을 때는 약 3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대출 이력도 없어지고 과다 대출 이력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채무 통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짧게는 3개월 정도 보는데 만약에 3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신용점수가 지금보다 뭐 30점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 생각하시고 그때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하고 상담을 마쳤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출들을 채무통합을 이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금리 대안을 이용을 해야 될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은행의 저금리 대출입니다. 1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저금리 대출. 1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저금리 대출이 내가 현재 총 가지고 있는 부채 대비 비중이 낮다. 굉장히 낮다.
그러면은 저금리 대안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이용하고 있는 총 부채 중에 1금융권의 저금리 비중이 높다. 그러면 저금리 대안보다는 그 나머지 고금리 대출만 통합하는 채무 통합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